자, 이제요. 물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법이요. 자, 여러분요. 물권법 문제인데요. 자, 일물일권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것이고요. 2번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의 공시방법은 동산양도담보죠. 알겠죠? 그래서 동산양도담보.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면 이제 동산도 양도담보 방법으로, 즉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종류나 수량이나 장소 등이 특정이 되면은 그 특정된 양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 전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죠. 명인 방법 그럼 뭐죠? 독립한 부동산이죠. 여기까지는 맞지만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4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도모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토지의 일부 일물 일권주의 예외죠. 자, 요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 그러면 전세권 되죠? 토지의 일부에도 되고 용익물권 된다. 자, 52번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옳은 것은요. 1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죠. 이것을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2번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자, 이거 봐봐요. 이게요. 원래 이건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죠. 잘 봐봐. 작년 시험 본 사람 있나요? 이거요. 작년 이게 그대로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양자간 등기 명의상은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인데 갑이요 신탁자죠. 이 사람이 을이 수탁자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명의탁은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 거예요. 그럼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때 을이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이것을 이 을은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되지 않아요. 이번에요. 절호납의치 판례.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이번에는 절호납의치니까. 양자간 등기 명의상에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삼자간 등기 명의상에서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신탁자와 관계에서 횡령죄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양자간에서는 횡령죄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집었어. 알겠죠?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되어버리죠. 소유자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상실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요. 언제요? 언제 팔았냐?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요. 3월 1일 날, 여기 1월 1일 날 명의탁 했다가요. 2월 1일 날 팔아먹고요. 3월 1일 날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취득한 거야. 소유권을 취득했어. 다시 이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냐? 옛날에 그거 내 거였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작년에 나온 시험이잖아요. 명의탁에서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이제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을이요 이 물건을 거래해서 경밀을 다시 받았다 이 말이죠. 다시 소유권 취득했다 해서 옛날에 자기가 소유자였다고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전히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집 하나 있으면, 집 하나 신축 내가 하면은, 그럼 뭐, 난 평생 내가 이 집 소유자네. 집 팔고 나서 다시 옛날 그 내 집에 있으면 돌려달라고 하고. 알겠죠? 또 팔고 나서 누가 샀으면 옛날에 그거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고.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한 번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봐봐. 양자간 명의탁에서 수탁자 을이 제3자한테 신탁보다 제3자의 취득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 후 수탁자가 우연히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신탁자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더 이상 신탁자는 이제는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이게 우리 작년에요.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3번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과 지역권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토지 소유자는 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그렇게 돼 있나요?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여기. 자, 여기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요.
여기 지금 건물 있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가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을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다? 대지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다. 누가요? 을이. 왜 불법 점유자다? 왜요? 이 사람 무단으로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을이 이 병한테 임차인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임차인. 그럼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누구다? 건물 점유자일 뿐이죠. 건물 점유자니까 이 사람은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병한테는 철거를 청구를 못해. 여기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못하고 뭐는 할 수 있다? 나가라고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유효하게 명의 신탁한 자는 이랬죠. 유효하게 명의 신탁했다. 그럼 명상약정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게 명의 신탁했잖아. 명상약정 유효다 무효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유효하게 명의 신탁했다잖아. 그럼 명상약정이 유효란 말이죠. 그럼 명상이 유효인 것은 어디가 있죠? 부동산에서 명상약정이 유효다. 여기 지금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부부간, 종중, 그 다음에 종교단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상이 유효이다. 갑하고 을하고 부부인데요. 남편이요 의 을한테요 명의를 신탁을 해가지고 명의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죠. 그럼 을을 뭐란다?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자. 그럼 을이 뭐가 되죠? 을이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아무리 명의신탁이 유효해도 누가 소유하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돼요.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은 수탁자죠. 이 등기가 아무리 유효하라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을 뭐란다? 제3자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가 돼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 보면 유효하게 명시탁한 자, 신탁자죠. 직접 제3자와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로 봐? 수탁자가 소유자죠. 신탁자는 소유자도 아니죠. 직접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여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직접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수탁자를 뭐래서 대위해서 이래야지. 그래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신탁자는 제3자한테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해서.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한다 이 말이죠. 자, 정답 몇 번? 자, 옳은 것은 1번이죠. 자, 53번 가등기죠. 1번 번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나. 여기요 번등기의 순위 줄 것이고 이것은 소급이다. 소급 언제요? 가등기할 때로 소급한다. 따르나.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물권 변동 언제부터다? 번등기 시부터. 번등기 할 때부터 번등기 시부터. 그래서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번등기 시부터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에 대한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이제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잖아요. 번등기라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뭐란다? 중간처분의 등기라고 그래. 이 중간처분의 등기를 뭐란다? 가등기 이후의 등기라고 그래.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란다? 직권말소.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이 말은, 그래서 없는 범위에서 무효니까 양립이라는 것은 같이 등기부에 남아있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 말소를 해야죠. 누가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간 처분의 등기는 뭐라고 한다고? 가등기 후의 등기. 가등기 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왜요? 그 등기는 가등기가 본등기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다시 경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 명의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1번이죠? 1번 이렇게 갑이죠? 자, 2번요. 을이 지금 가등기가 되어 있죠? 3번이요. 이건 병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매도인이 제3자포로 이전등기했다.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2월 1일, 4월 1일 병합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요. 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죠. 여기서 을이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등기는요, 갑을 그럼 뭐라고 한다? 갑을 뭐라고 그래요? 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을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 사람은 양도인, 이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본등기는 이 사람이 가등기니까 이 사람 가등기 권자죠. 가등기 권자니까 갑은 가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하든지, 양도인, 양수인,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양수인, 양도인이잖아요. 양도인에게 청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매도인이 제3자포로 등기해준 경우 매수인은, 여기서 매수인은 가등기권자예요. 매도인 누구죠? 양도인을 상대로, 다른 말로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매수인 여기 하면 안 돼. 병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지금 5번이요. 이게 지금 이거 어느 시험이지? 이것도 아마 감정이죠? 그렇죠? 이게 나오고 나서 우리 시험에 아까 그 똑같이 안 쓰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요, 다른 비읍 출판사에서 뭐라 했냐면 정답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한참 동안 이걸요 정답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경매가 됐는데 가등기는 소멸하는가 소멸되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 우리가 경매가 되면 뭐가 있어야 돼? 항상 뭐가 있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했죠. 이런 것보다 선순위 가등기하고, 선순위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보다 후순위요 후순위 가등기나 후순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 말소 기준권보다 밑에 있는 가등기를 소멸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가등기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지금 순서가 어디가 있다가 나와 있어 안 나왔어요? 지금 판단 기준이 없죠. 판단 있어요? 여기서?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보다 위이다 밑이다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할 수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답이 없다가 아니고, 알겠죠? 그것은 답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5번. 말소 된다 틀렸죠? 자, 54번요. 등기의 추정력이 됐죠. 여러분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항상 여러분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 요청법 세 가지 딱 묶으라고 했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 요청법. 그럼 자, 보존 등기가 먼저 나왔네. 보존 등기가 아니면 보존 등기 딱 나오면 두 가지를 먼저, 물론 세 가지인데, 갑이 등기했다. 보존 등기. 갑이 보존 등기했다. 그런데 을이 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을이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죠. 보존 등기는. 여기 뭐예요? 보존 등기가 됐는데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 다른 사람이 신축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추정력이 없다. 여러분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틀렸죠? 추정력이 깨어진다. 그건 중요성. 추정력은 깨어지는데 추정력이 깨어진단 말은 등기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추정력이 있냐 없냐는 증명 책임의 문제이다. 알겠죠? 그래서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은 증명해야 돼. 누가? 등기 명의자가. 추정력이 있다 그럼 누가?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된다. 2번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가, 여기서 이전 등기가 중요한 것이고 원인 없이 말소됐다 이 말이죠. 부적법 말소죠.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죠? 말소됐다? 그러면 그 등기부상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3번 환매 특약이죠?
우리가 환매 특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환매 기간하고 환매 대금을 우리는 등기라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환매 기간이나 환매 대금이 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여러분 가등기 또 나왔네?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은요? 5번은 여러분 무슨 등기라고 했죠? 이전 등기죠? 자 이전 등기 추정력이 딱 두 가지죠. 아까 우리 방금 보존 등기 했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뭐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다. 그래서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죠? 그럼 추정력이 없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상대방이 등기부상 명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추정력이 있죠? 지금 여기 봐봐 이전 등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래서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무엇인지 알겠죠? 무조건.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1번? 지금까지는 뭐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았나요? 자요, 등기를 유효하지 않고 우리 오늘 봤었는데요. 공부 한번 했었죠, 오전에? 등기를 유효하지 않고 취득시효는 등기한다 안 한다?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돼. 등기하고 포괄유증 등기한다 안 한다? 포괄유증은 포괄승계하고 똑같죠? 상수와 똑같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무조건 해야 돼.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또 나왔네. 소유권 이전 확인 판결 무슨 필요 없어요. 이행 판결 화해해 줘서 필요 없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알겠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알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취득시효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아니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포괄유증으로 한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포괄유증 취득할 때는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6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뭐죠? 점유로 한다 상실. 그러면 점유권 없죠? 다시 뭐랬다? 회수했어.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틀렸어. 회수하면 소멸하지 않아.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회수해야 돼. 1년 이내. 알겠죠? 자,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죠?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다? 소재기시. 패소한 때 틀렸어.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아주 중요하죠. 과실. 여기에 과실은 과실로 수취하지 못하면은 대가를 보상해야 돼. 대가. 여기까지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요. 악의 점유자 누구를 악의 점유자라고 하죠? 누구를? 폭력에 의한 점유자. 또 은비에 의한 점유자. 또 소재기시부터 폭력에 의한 건 은비 소재기시부터. 여기 봐봐.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죠?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무슨 점유자다? 악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나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하면 뭐를 한다? 대가를 보상.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과실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시면 나온다? 과실 없이 수치를 못했다. 그럼 과실 없이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대가 보상하지 않는다. 과실 없이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다. 과실 없이. 알겠죠?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 자 4번 지금 무슨 말이죠? 이건 딱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가사상 영업상 무슨 말이에요? 가사상 가사도우미 영업상 알바생. 그래서 영업상 타인의 지시.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타인의 지시. 그러면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점유는 하는데 점유는 하지만 타인만 점유자로 보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는 지배는 하지만 점유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죠? 점유 보조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이 있죠. 그러면 이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점유권은 본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는 다 필요 없어.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점유권의 가능성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변하지 못한다. 항변하지 못한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점유권의 가능성에서 본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다? 본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4번이요? 맞는 거 찾는 거예요? 4번. 자, 57번. 옳지 않은 거.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1번. 이미 그 소유 토지에 필요한 용도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적법에 설치된 담장이라도 통행권은 권리잖아요. 통행이 방해되면 다 철거해야 돼. 철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철거해야 돼.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3번은요, 분할이 되죠. 우리가 공유물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맹지가 생기죠. 그러면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인데 특정 승계한테는 뭐가 돼요? 유상이죠. 그래서 특정 승계한테 무상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4번. 토지 소유자 자신이 그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를 막는 건물. 봐봐. 토지 소유자가요, 통로가 있었는데 통로를 막는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자기네 땅에 통로 없으니 통행권을 인정해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통행권을 인정할 권리가 없다. 통행권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여기서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이걸 뭐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 말이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인 통행권자가 이미 돈을 지루를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지루를 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나온 문제가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요, 점유취득쇼. 재밌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점유취득쇼를 딱 보면 이런 것이죠. 부동산하고요 뭐가 있어요? 동산하고 취득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동산하고 부동산하고요. 여기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있고 이건 동산이 있죠. 여기는요 점유취득쇼가 있고 여기는요 등기부 취득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장기가 있고 일반이죠. 단기가 있어요. 장기 단기. 그다음에 여기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의, 무과실 이렇게. 몇 년이냐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요 자주, 평원, 공연, 자주, 평원, 공연, 자주, 평원, 공연, 자주, 평원, 공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주, 평원, 공연이죠? 그럼 여기 등기는 선의, 무과실이죠? 여기 선의, 무과실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는 몇 년이다? 20년. 여기 몇 년? 10년. 여기 몇 년? 10년. 여기 몇 년? 5년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지금 점유취득쇼를 물어봤잖아요. 점유취득쇼는 자주, 평원, 공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의가 아니고 뭐여도 악이어도 무과실 아니고 과실이어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점유취득시효에서는 과실 있는 점유라도 괜찮은 거예요. 과실 있는 점유도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악의의 점유도 취득시효가 되는 거예요. 자주, 평원, 공연 점유만 하면 되고 악이냐 과실이냐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죠. 알겠죠? 몇 년 있어야 돼? 20년. 뭘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여기 자주, 평원, 공연이니까 자주, 평원, 공연이고 등기해야 되죠. 여기 20년 이상이죠. 여기 무과실이란 말은 없죠. 무과실은 어디가 있다? 등기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 있는 점유 그래도 관계없어. 과실 있는 점유 관계없다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좀 틀리죠. 왜? 반드시 우리가 과실이 있어야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과실 있는 점이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우리 무조건 자주, 평원, 공연 그러고 악이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악이 점유도 관계없는 거예요. 알겠죠? 점유취득시에서 뭐에서 안 돼요? 등기부 취득시에서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제한물권이 아닌 거. 이런 거 좀 어려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제한물권이 아닌 거. 이거 보면 여기요. 우리가 물권이죠. 물권은요. 뭐가 있다?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어요? 본권은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잖아요. 여기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이 있죠. 이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잖아요.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물권이면서 이것은 여기까지가 본권이죠. 본권. 그래서 여기서 제한물권이 아닌 그러면 일단 정답은 사실은 소유권이 돼야 돼. 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비교되니까. 사실 여기요, 점유권을 여기다 써놓은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점유권은 본권하고 비교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다음 주에서 본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제한물권하고 점유권하고 비교 대상인가?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죠? 단지 있잖아요. 이게 제한물권이고 이거 아닌 것은 두 개니까 점유권을 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내고 싶으면 뭐 어떻게 내야 돼요? 본권이 아닌 건 그랬으면 당연히 점유권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한물권이 아닌 것은 제한물권은 소유권과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나왔어야죠.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요, 정답이 거고 유치권, 질권, 지역권인데 분명히 질권은 뭐죠? 분명히 그렇죠.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한물권, 지상권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지상권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요, 잘못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답 1번이죠. 자, 이번 분묘기지권이죠. 자, 이번 분묘기지권은요, 아마 이번에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그럼 지금 분묘기권이 원래는 중요한 판례가 지금 두 개가 전원합의체로 두 개가 났어. 옛날에 이 분묘기권이 잘못된 것이다. 재산권에 침해한다. 그래서 분묘기권을 인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 4년 전인가요? 분묘기권은 여전히요 존속한다. 이렇게 했고요. 한번 전원합의체에서 여전히 인정된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요, 원래 분묘기권은 무상이었는데 이것은요 지료를 내야 된다. 두 가지로 바뀌었죠. 언제요?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봉본 형태의 분묘를 설치한 후 철거에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죠.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분묘기권인 것은 유상 원칙이에요. 유상. 왜? 자기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써놓고 분묘를 설치하고 철거한다 말 없이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알겠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땅값 다 받고 남의 땅에다가 자기 조상의 묘를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다 인도했어요? 다 안 한 거예요? 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유상이 원칙이에요. 알죠? 두 번째,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후 다른 일방을 쌍분 형태로 합장한다. 합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합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장을 하려면 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개방해야죠. 개장을 해야,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장을 해야 된다. 개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분묘기권이 없어져. 허용되지 않아.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 옆으로 다시 이장한다. 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묘를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죠. 개장해야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쌍분 형태로 합장한다 안 되고요. 그 분묘기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어떤 경우는 또 된다고 돼 있어. 판례가 이장이. 어떤 건 안 된다고 돼. 된다는 판례가 뭐냐? 그러니까 중기사법 선생님들 판례집 이렇게 책 보면 판례를 그냥 내용을 읽지 않고 막 써놓은 판례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 사람이 가져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 판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분묘기지권이 개인 분묘만 분묘기지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우리 보면 남의 땅에다 종중묘 써놓은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이것도 분묘기지권이에요. 근데 종중묘는 개인 분묘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항렬로 해가지고 맞춰. 아니, 묘를 쓰면 항렬로 해서 같은 항렬끼리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묘가 있고, 이렇게 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버지 때 자식이 잘못 여기 쓴 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죠. 쓰면 돼, 안 돼? 우리나라 이런 거 아주 중시하게 생각해. 아니, 밥을 같이 먹는데 왜 죽을 때는 밑으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먹을 때 아버지와 같이 먹잖아요. 근데 왜 죽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서 먹냐고, 밥을. 알겠죠? 참 신기하잖아요? 알죠? 기묘하죠, 아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야지.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중분묘에서는 분묘 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 묘를요,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동할 수 없다 그런다 하면 이걸 믿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파버리죠. 이때는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종중분묘일 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 분묘일 때는 이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우리 민법에서는 개인 분묘밖에 안 나온다.
자, 4번은요, 분묘기권을 침해하는 공작물. 이 분묘기권이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을 침해하는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타인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인하게 분묘기지. 기지는 무조건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 안 된다. 20년이 됐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지, 땅. 땅은 시효 취득을 못 해. 여러분, 분묘기지권하고 달라. 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분묘기지는 묘가 있는 땅이죠.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이 묘를 수호, 봉사, 제사 관리하는 데 범위까지 미치는 것이죠. 이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 권이라고. 묘가 있는 땅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라고. 기지. 이 기지는 시효 취득을 못 해. 등기도 해도 소유권 취득 못 해요. 근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분묘기지권은 처음부터 등기를 못 해.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 지금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은 더 이상 못 해요. 알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인정돼. 그런데 지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분묘기지권 어쩌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마 뉴스에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있는데, 이거 어느 날이요, 한번 싸움 붙을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 지료 또 내달라 할 거예요. 그럼 뉴스에 한번 나올 거예요. 뉴스 나오면 이제 산 주인들은 이제, 알겠죠? 밤에 랜턴 들고 묘 찾아서 다닐 거예요. 귀신이 울든 말든, 알겠죠? 돈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질 수 있어. 온 동네가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분묘기지권이. 알죠? 그냥 뉴스에 나와도 잘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산이 있어. 누군가 묘지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요, 우리 산에요, 성묘 간다고 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돈 내라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당연히. 알겠죠? 돈 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이제. 자, 정답 몇 번이죠? 5번이요? 61번. 갑은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줬다. 다른 특약이 없는 을에게 인정. 을이 누구죠? 을이 전세권자죠. 전세권자한테 인정되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필요비 상환청구권. 정답 있나 없나 봐봐. 걔가 정답이야. 왜냐면 전세권자한테 인정되지 않은 거 뭐 딱히 할 게 있어야죠. 없어. 알죠? 전세권자한테 인정되지 않은 거 뭐밖에 없어? 필요비. 뭐 정답 2번이잖아요. 당연히 사용수가고 경매하면 우선변제 있고 경매권이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 있고 다 있는 거죠. 알겠죠? 뭐가 없어요? 필요비 없다. 여기다 또 쓸 수 있는 거 있죠.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어. 그럼 정답을요, 5번으로 하겠죠. 갑의 동의 없이 부속시킨 동의를 얻은데 동의 없이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부속물 얘기했잖아요. 부속물은 반드시 동의 또는 매수. 다시 부속물은 반드시 키워드가 두 개야. 동의 또는 매수. 근데 동의 없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읽지도 않고 뒤에 그냥 부속물만 보면 골치 아파지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필요비로 뭐로 바꿔? 유익비로 바꾸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아무리 없다 해가지고 내 생각에 필요비인데 유익비로 잘못 쓴 것 같다 해놓고 자기가 또 문제를 만들어 필요비로 써놓고 바꿔놓고 또 2번 정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랬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62번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법정이야, 법정. 유치권은 합의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합의로 유치권 설정 안 돼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그런데 이번에 지금 포항에 있는 그 학생 하나가요, 지금 땅을요 지금 하려고 그래. 땅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이 토지, 이게요 갑이라고 하는 건설사 땅이에요. 그런데요, 이 지금 어디 경중과 어디에서 이 사람이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이게 9억짜리 땅인데요, 1억밖에 없는데 건설사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돈을 대출받아서 이 땅을요 사는 거예요. 1억만 가지고요 건물을 짓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지금 경주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대요.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땅은 9억짜리 땅을. 그래서 거기다 자기가 음식점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건설사가 이제 나한테 묻는 거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방어할 수 있는 건.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이 건물 짓다가 1억밖에 없는데 건물 짓다가 중간에 주저앉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이거 원래는 이거 누구냐면 무슨 고깃집이래요. 고깃집 사장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하고 딱 짱이 돼가지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충분히 그게 이제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한 거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달라 해라.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건물 건축하다가 중간에 돈이 없다가 어떤 무슨 일이 있다가 하더라도 니네가 망하든지 말든지 절대로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건물을 짓다가 그냥 나가야 된다. 알죠? 포기하고 좋다 이거. 자기네들 하겠다는 거예요. 응?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내가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길래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달라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해줄까요? 그러더라고. 좀 더 전화 왔어요. 해준다. 이런다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사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하긴 하죠. 근데 1금융권이 잘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것을요. 아마 어디에는 잘 해주냐면 그 2금융권들이 있죠. 신용공고라든가 새마을공고 같은 거 이런 걸 해줘요. 이게 건물을 땅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3층 건물이면 2층을 이렇게 2층까지 뼈대를 올리죠. 일단 뼈대를 올리면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건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하고 땅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걸 이제 기성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 대출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땅값이 있으니까 적어도 9억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잔금을 치르겠으니 일단 1억 받고 나머지 8억 못 받았잖아요. 그럼 니네가 1억 가져가고 우리는 이 사람이 또 하고 나서 건물이 나중에 또 짓게 되면 또 이제 건물이 완성되면 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빼고 가니까 자기네들은 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가는 것을 우리가 뽑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 남의 땅이니까 허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일단 유치권 배제 특약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공중을 우리 중개업자들 참 공중 좋아해요. 알겠죠? 공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해봤자 뭐 한 5만 원도 안 드는데요. 뭐 하면은 더 좋은 줄 알고요. 알겠죠? 공중 하나하나 두 사람 간에 합의면 끝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하는 각서를 쓰고요. 건설업자가 각자 세 군데를 다 하고 있대요. 경주하고 어디하고 세 군데를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중간에요. 기성고 대출을 해가지고 잔금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외로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건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에 나중에 우리가 토지만 있으면 땅값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돈 못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파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설사가 자기네가 지금 세 군데를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사람 고깃집 하는 사람이 되게 크대요, 이게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 해주겠다고 하려고 한대로. 그런데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해달라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못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유치권 배제 특약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데려가서 이제 제2금융권 뭐 무슨 신용공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해주겠다고 한대요. 다 좋다 이 말이죠. 해주겠다 했는데 중간에 건설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면 어떡할 거야. 건설사가 짓다 그만두거나 또는요 그 고깃집 사장이 자기가 그만두겠다 하면 어떡할 거냐고. 무슨 말이겠죠? 아니 그것도 상담 누구나 다 해주죠. 상담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해달라 그랬더니 그 건설사 그 땅 주인인 A라는 건설사 땅인데 그 땅 주인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그냥 건설사 면허만 있지 실제로 건설업을 하진 않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아마 지금 계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은 합의로는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 합의로. 유치권을 배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로 그건 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 해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래서 승소 판결, 승소 필요없어. 유치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점유해야 돼. 점유. 회복하지 않으면, 점유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알겠죠? 부활 안 해요. 3번,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 독립한, 잘 봐봐.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죠. 그럼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없으면 이것은 무슨 문제다? 비용의 문제이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은 일물일권이죠. 하나의 물건에 성립하는 거죠. 이것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물건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독립성이 없다잖아요. 그럼 물건이 아니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자, 매매대금이죠. 이러면 가장 유치권은 물상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 세 가지 안 돼. 세 가지. 시작. 매매대금, 보증금, 또
권리금 세 가지. 시장,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에는 또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알아야 돼. 하나는 뭐? 자재, 납품, 대금. 또 하나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 너무 기니까 계약, 명의, 신탁. 딱 이 정도만. 두 번째는 뭐? 자재, 납품, 대금. 두 가지가 더 있긴 있어.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이 있다고.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네 가지,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뭐?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네 가지. 자재, 납품, 대금, 계약, 명의, 신탁, 지상물 매수대금, 부속물 매수대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임대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우리가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건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죠.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대인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치권은 우물축,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 정답은요 2번 이렇게. 여기 1번은 합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합의로 유치권을 뭐 할 수는 있다고? 배제할 수 있다고. 유치권 배제할 수 있다고. 자, 63번 토지 저거 봐봐. 우리는요 여러분요 토지하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봐봐.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은 서로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된다 안 된다? 임목 된다 안 된다? 농작물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임목, 명방법, 농작물을 경락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성숙한 농작물에 미치나? 돌았다 이 말이죠. 안 미쳐. 적법한 토지 임차인이 경자가 농작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 미쳐? 안 미쳐. 알겠죠? 2번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건물에 연이어 설치되어. 자 봐봐. 일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불과하다.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뭐라 했죠? 부속물은 뭐죠? 아니 우리가 독립성이 있다 없다?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는 것을 뭐란다? 부합이다. 부합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을 뭐란다? 물건의 일부이다. 물건의 일부는 거래,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사고팔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뭐란다? 비용의 문제이다.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걸 뭐란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그럼 봐봐.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그 건물에 연이어서 붙어서 설치되어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잖아요. 건물의 일부라잖아요. 일부는 뭐란다? 부합이라고 한다. 이 부합에는 일부에 불과한 부속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여기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다? 부합물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런 말이죠. 등기 필요없어.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부속 건물을 경매 목적물로 포함시켰다? 포함시키든 말든 그것은 무조건 적법이고 포함이 되든 말든 무조건 경락에는 일부에 불과한 부속 건물도 경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것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다? 부합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죠. 여기는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경매 목록에 있고 없고 등기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렇게. 저당권 효력은 우리요 저당권은 원래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압류 후 과실에 한다? 미친다.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 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어디에 미친다? 대지상권에 미친다. 전유 부분은 무슨 권리? 주된 권리. 대지상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자, 우리가 물상대이죠. 물상대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가지. 시작.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멸회공이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가치적 변형물 위에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뭐를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압류는 누가 해야 돼?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뭐 1번인가 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4번. 자, 물권법 마지막인데요. 갑은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X토지의 병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리고 그 후 갑은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줬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빨리 이제 읽어야 되겠죠? 갑은 병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 명의로 근저당권 자신 소유 토지에 누가요? 갑이요? 병한테요? 병한테 뭘 했다? 근저당권. 여기 1억 원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해줬다 이 말이죠. 병한테요. 그러고 나서 갑은요 토지를요 누구한테 매도했다? 갑은 이것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을이요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뭐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산 사람이죠. 이걸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3취득자는 누구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 갑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갑이요? 갑이 모두 변제하죠. 그러면 갑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하고 등기 말소. 그다음에 을은 현재 소유자로서 말소를 청구해. 을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은 을은 현재 소유자로서 갑은요 종전 소유자로서. 그래서 여기요 을이 현재 소유자죠. 그래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갑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모두 왜 채무자니까 모두 다 변제해야죠. 그래서 채무자는요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제3취득자는요 지연 이자는 몇 년분만? 1년분만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한다. 그게 차이가 있죠. 3번 갑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하죠. 이때 갑은요 이미 을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을이 만약에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갑이 만약에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왜요? 갑은 을한테 처분했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4번 을은요 누구죠? 제3취득자죠.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자 제3취득자 뭐 변제기 후 두 번째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세 번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네 번째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뭐를 청구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만약 경매가 되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 등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의 우선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5번 을은 갑의 채무가 을이 누구죠? 지금 을이 제3취득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 전부 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다. 채권 최고의 범위 안에서 지연이자는 전부 다 1년분에 한해서 그게 중요해요.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을 채무가 초과해도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OX, X.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누구다?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고 채무자와 후순위.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은 전부를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한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이것은요, 아마 변리사 시험에 나온 거죠. 뭐 간단한 문제죠. 자요, 65번이죠. 여기서부터는 채권이에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